임 검사님 보시기엔 잘 풀려나가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좀 복잡한 상황입니까 지금? 어차피 결론은 정해졌고요. 예. 실패한 내란이기 때문에 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인용되는 것은 만장일치는 정해진 수순이고요.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리고 예. 내란의 경우도 무기징역 경우로 당연히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시간 문제인데 예. 어차피 시간 싸움인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모를 리가 없어서요. 제가 임 검사님을 이렇게 매번 모실 때마다 느껴지는 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약간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전문가 비슷하신데요. 그동안의 어떤 행위, 체포, 지금 어떤 저항 이런 과정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피의자 윤석열, 검사였던 피의자 윤석열의 당연한 수순입니다. 예. 한 10몇 년 전에 금태섭 지금 의원하셨던 전 검사 한겨레 기고했을 때 피의자로서 조사 잘 받는 법 1도 2부 3백이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먼저 도망가라. 두 번째는 부인하라. 세 번째가 백을 써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도주와 관련된 것이 이게 수사를 불응하면서 지금 경호처를 앞세워서 농성 중이시지 않습니까? 이게 도주와 같은 거고요. 다음에 부인하라는 12.12 담화처럼 경고용이라고 빨간 거짓말을 하시지 않습니까? 뭐 체포하라고 시킨 적 없다. 국회의원들 부인하고 계신 거고요. 백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진영을 추측해서 언론을 플레이하는 것들이 백을 동원하는 걸 보여줘서 전형적인 본인이 수사를 많이 해보셨으니까 어차피 내란 그걸로 유죄 나는 거 본인이 스스로 아실 텐데 감옥에 들어가는 거 하루라도 늦춰보기 위해서 처절하시게 그게 좀 반항하시는 것 같아서 좀 보기가 안쓰럽습니다. 임 검사님이 지금 본인은 그 유죄 날 걸 그 명백히 알고 있을 거라고 보시는데 어떤 혹자들은 또 이 망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본인이 다시 어떤 복귀할 것이라고 믿을 수도 있겠다. 저런 망상 수준이면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느 쪽으로 보십니까? 망상은 당연히 자기 합리화 믿고 싶은 대로 보고 싶은 건데 검사였잖아요. 가슴 밑바닥에 있는 곳은 실패한 내란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실패한 내란에서는 원래들 옛날 같으면 능지처참인데 역적으로 되는 거니까 그건 아니고 법대로 하면 아마도 무기징역으로 보여져서 본인이 스스로는 알고 있는데 받아들이지 못하셔서 저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 검사님 어떤 해석을 들어보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느낌이 옵니다. 어떤 상황인지. 검사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SNS에 흉한 모습 더 이상 보이지 말라. 이거 올리셨잖아요. 어떤 의미였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제가 2012년에 중앙지검에서 같이 근무했었고 윤석열 그 대통령님께서 국정원 항명파동으로 대구 고검에 날아가셨을 때 제가 창원지검에서 위로 방문해서 그때 같이 밤에 필름이 끊어지고 술을 먹은 적도 있어요. 친하실 때도 있었군요. 있었으니까 제가 징계 선배니까 조언도 많이 했고 저 선배님이 어차피 무기징역 이상은 될 건데 검찰 선배로서 검찰 후배들을 위해서 그리고 대통령 본인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너무 못난 모습 보이지 않았으면 싶어서 제가 그 문자 보내기 전에 전화를 드려봤었는데 전화는 꺼져 있더라고요. 그래요? 마음 같아서는 제가 그냥 그 옛날 전화 혹시나 싶어서 관저에 문제가 됐던 전화. 관저에 들어가서 술이라도 좀 먹으면서 끌고 나오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마음이 좀 복잡했는데 흉한 모습을 나라를 위해서나 본인을 위해서나 안 보였으면 하는 마음이 좀 복잡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어떤 그 윤석열 대통령을 그동안 뭐 저도 나름 멀리서지만 관찰해온 바에 따르면 임 검사께서 한 문자나 조언은 들을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것 같은데. 그건 맞죠. 들을 사람은 아닌데 제가 왜 관저에 들어가서 이렇게 술을 먹으면서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냐면 검찰 안에 있을 때도 저분이 말로 통하는 분은 아니라서 법리적으로 안 됩니다라고 말을 하면 소용이 없고 울면서 매달리라는 말은 있어서 선배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나가셔야 됩니다. 마음 접으십시오라고 울면서 매달려볼까 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어도 뭐 안 듣는다고 해서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후배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려보고 싶은 제 마지막 몸부림 같은 거였습니다. 지금 체포영장 집행 앞두고 여러 가지 어떤 뭐 물론 본인 얘기는 아니지만 전원도 나오고 또 변호사인 측에서는 뭐 아주 뭐 온갖 논리가 다 나오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러 가지 논리를. 그러니까 이 윤곽근 변호사님이라든지 검찰 출신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변호사로서 이 변론이라고 생각지는 않고 어차피 망상 내지는 저항하고 있는 피의자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해주는 어차피
선처를 받겠다 이런 게 아니라 정치인으로 할 말은 없잖아요. 예. 내란 실패했는데 누가 모르겠습니까? 예. 그냥 법리적인 설명은 아니고 어차피 피의자가 저렇게 아니라고 하니까 예.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드릴게요라는. 이런가요, 일종의 그럼? 그런 것 같아요. 어차피 포기한 변론인 것 같고요. 정치 진영으로 가서 법률적으로 의미는 없단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이게 법률적인 말이겠습니까? 검찰에서 되게 망신스러워요. 윤석열 피의자도 그렇고 윤곽근, 석동현 이런 분들이 검사로서의 경험이 있었던 분인가 법률가인가에 대해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말씀을 하시니까요. 창피하죠. 정말 검찰 문 닫겠다 싶어서 좀 망신스럽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여러 가지 말이 안 된다는 건 비법률가인 제가 봐도 저게 무슨 말이지 도대체 이런 말이 많은데 그중에 특히 이해가 안 되는 건 계엄 의도와 목적을 달성 못할까 봐 걱정하고 있다. 이게 본인의 말을 전환한 건. 자, 이거는 무슨 말로 해석되십니까? 아무 말 피의자가 지금 아무 말 대잔치를 하면서 자기 진영한테 어필하는 거니까 그 진영의 논리가 뭔지를 제가 극우 유튜브를 본 적이 없어서 알 수가 없는데 그냥 극우 유튜버들을 들으라고 자기들끼리 통하는 은어를 쓰는 느낌이 없지 않아서요. 의미를 제가 해석할 수가 없어서 한번 혹시나 짐작하시는 게 있으나. 아마 극우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모르시겠습니까? 매체를 모르는 분들은 저도 그렇고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대통령의 목적은 뭐라고 보십니까? 이 저항의 목적은 어떤 상황을 가고 싶어 하는 건가요? 지연인데 네. 그 지연을 언제까지 어떻게 지연하고 싶은 건가요? 합리적인 설명을 할 수가 전혀 없어서 혹자의 말대로 워낙 좀 미신을 맹종하시는 분인 거다 아니까 진짜 이 설날이 지나고 나면 대운이 바뀐다는 걸 믿는 건가? 이런 생각도 살짝 들고 이게 혹시나 이렇게 진영이 많이 쌓여서 여론을 하게 되면 자기가 임명했던 정영식 재판관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기대는 게 아닌가 싶은데 아마 저 마음 밑바닥에는 말도 안 된다는 건 아실 거고요. 하루라도 감옥에 덜 들어가고 싶은 그런 미련이나 발버둥 아닐까 싶어서 많은 분들이 좀 고통스럽지만 조금만 인내하면 사태는 정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임 검사님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임명했으니까 그 주시민 대법관 헌재 그런 분들이 좀 어떻게 해줄 수도 있다 이런 기대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아마 그것에 대한 미련과 희망이 있는데 헛된 희망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요. 그냥 본인이 국민들 앞에서 계엄을 선포하시고 계엄 선포했던 그 상황이 전시나 비상사태가 아니라서 말도 안 되고 포고령 1조가 보면 위헌이 명백해서 만약 이게 탄핵이 인용이 안 되면 다음 대통령이 아무나 기분 나쁘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거라서요. 그런 논리가 되죠. 이거는 인용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와도 만장일치라서 전 6명일 체제에서 막으려고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6명이어도 만장일치고요. 8명이도 만장일치니까 그런 건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관 9명은 되겠죠? 지금 상황이랑 금방? 아마 이거 헌법소원 1명 임명 안 한 것에 대해서 권한쟁이 됐으니까 그것도 정리가 금방 될 거고요. 근데 그거 아니어도 만장일치라서 그건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임 검사님 보시기에 결론은 언제쯤 나올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저는 지난 그 비상계엄 사태 직후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검사들이 많잖아요. 시국에 대해서. 막 그랬던 분들도 딱 비상계엄 사태 선포하고 나서 그 다음 날 정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내에 하야할 거래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윤 대통령을 뭘로 보고 제 발로 나가실 분은 아니고 끌려 나가실 분으로 보여지는데 저는 한 1월 말 본다 그랬거든요. 근데 1월 말보단 조금 미뤄져서 아마 한 2월 중하순에는 탄핵 헌법소송에서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2월 중하순이면 결론이 날 것이다. 이게 오래끌 사건은 아니라서 저는 1월 말까지도 보는데 지금 저쪽에서 지연책이 나오니까 좀 하다 보면 2월 중하순까지는 갈 수도 있겠지만 여하튼 2월 3월은 갈 수는 없고요. 2월 중엔 분명히 끝난다. 이건 오래 끌 수가 없잖아요. 국정 혼란이 너무 심해서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께서 자기 무덤을 파서 저렇게 지금 저항하시면서 진영으로 내란을 또 다른 내란을 부축한 듯한 백골단도 등장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빨리 결론을 안 낼 수가 없거든요. 본인이 그런 저항이 탄핵 재판을 빨리 앞당길 거라서 자기 무덤을 파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피의자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체포될까요? 혹시 짐작이 가십니까? 전문가라서 여쭤보는데 제가. 너무 추할 것 같아서 걱정하시는군요. 그러니까 한때 검찰총장이었지 않습니까? 저희 부산인데 전 친정이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들이 윤석열이 검사 시절을 어떻게 수사했는지 알겠다 이런 말을 하는데 제가 12년 동안 검찰 개혁 관련해서 검사들이 거짓말한다 검찰 문제라고 말했던 것에 대해서 누구도 안 믿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3년 만에 이러시는 걸 보고 그 능력을 저도 정말 참담한 마음으로 참 인정은 하고 있는데요.
참담하게 끌려갈 것 같아서 그냥 후배로서 한때 좋은 관계였던 사람으로서 좀 많이 걱정되고 무참하고 이거는 저 후배로서뿐만 아니라 대통령이잖아요. 현직 대통령으로 될 거니까 온 국민들이 너무 힘든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오늘 혹시 이거는 뭐 임 검사님께 여쭤볼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박종준 경호처장 오늘 행위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검사로서 보면 어떤 그러니까 의도인가요? 본인이 일단 살아보자고 한 것 같아요. 그런 거라고 해서 그렇죠. 이게 그 사표를 냈다는 것은 재범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만약 사표를 안 냈으면 구속영장 당연히 나올 것 같잖아요. 다시 저지할 거니까. 근데 저는 이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아요라는 구속 사유를 하나를 날리면서 다음에 더 큰 일로 하게 되면 자기가 더 죽을 것 같으니까 살고 보자고 일단 난파선에서 지금 탈출을 시작하시는 것 같은데 이미 저지른 일이 너무 많아서 그 경찰청에서 그 국수본인가요? 거기서 그 긴급체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그 조사받고 나서 긴급체포돼서 영장이 나왔던 건데 좀 장고할 것 같습니다. 이미 저지른 일이 너무 크니까요. 바로 그러니까 어떤 그런 절차로 들어갈 것이다.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죠. 지금 1차 그때 했을 때 소동이 국가 인력이 얼마나 낭비되었으며 많은 국민들이 실에 잠겼었잖아요. 공권력이 이럴 수가 있나에 대한 무력감이 장난이 아니었으니까. 자, 법률 전문가로서 내란 특검법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아니 뭐 지금 많이 제3자 특검으로 했으니까요. 대법원장 추천으로요. 지금 많은 뭐 김용현 전 국방부장 기소되고 많이 기소됐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남았고 대통령실 남았고 국무위원들이 남은 상태라서 아직까지 할 거는 많으니까 빨리 지금 논란이 있으니까요. 빨리 조속히 특검법이 통과되었으면 어떠한 논란을 안고라도 출발하는 것이 먼저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검찰 내부에서 뭐 이런 보도가 있던데요. 이건 확인된 건 아니고 국무위원들 중에는 한덕수 김용현 빼놓고는 그냥 다 무혐의로 한다 이렇게 방향을 잡았다 이런 소리가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재 그러니까 장관님 같은 경우를 등등해서 빨리 무혐의 받고 싶은 분들이 많겠지만 아시다시피 이상민 그 행안부 전 장관님 그 같은 경우에 비화폰을 썼다는 거고 주범이라고 하시는 윤석열 피해자에 대해서 조사가 안 됐는데 그런 분들 내지 비화폰 통화 내역 조회도 안 해보고 일단 무혐의한다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많기 때문에 여론 떠보기일 수는 있어도 주범에 대한 대통령실에 대한 조사 없이 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거라서 그런 일을 못하리라고 저는 봅니다. 뭐 임 검사님도 기사로서 보신 거겠지만 여러 가지 기사로서 본 정황으로 보면 최상목 권한대행은 어떤 상황에 있다고 추정하십니까? 그러니까 최상무 그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청와대 근무하다가 피의자성 참고인으로 조사받으시고 피의자는 안 됐던 분이잖아요. 윤석열 대통령님한테 많은 은혜도 있고 복잡하실 것 같은데 일단 새가슴이신 것 같고요. 공무원들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새가슴이신 것 같고 이도 저도 아니게 하셔서 국정 혼란을 갖다가 계속 좀 부추기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지금 대행이시면 결단을 내릴 때 내려야 되는 게 아닌가. 더군다나 경제부총리였기 때문에 환율이라든지 경제 부분 피해가 너무 큰 걸 보면서 저럴 수 있나 싶어서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 뽑는 사람은 저 모양인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 드디어 가장 진짜 누구도 전해줄 수 없는 가장 정확한 어떤 분위기를 전해줄 수 있는 부분 검찰. 검찰은 어떤 상황인지 좀 청취자들에게 좀 말씀해 주시죠. 뭐 김용현 공소장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면서 감동도 받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검찰 윤석열 정부는 검찰 정권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열심히 충성을 해가지고 친윤 검사를 해서 검사장 달고 했던 분들이 지금 친윤 아니라고 지금 해명하고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런 얘기가 진짜 들립니까? 그 공소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는 윤석열이 나쁘다고 생각한다라는 자기 고백 같은 거예요. 열심히 할 거고요. 그렇게 우리 검찰 살아야죠. 검찰이 죽더라도 나는 살아야죠. 이런 각자의 생존 전략은 지금 열심히 달리고 있다라고 검찰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할 것 같은데 그건 그거고 저건 저거니까 그 다음 정권에서 잘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다음 정권에서 잘 어떻게 하는 건 그 다음 일이고 지금 수사는 이제 완전히 돌아섰습니까? 보시기에?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건 맞아요. 다만 지금 현재 뭐
그 박성재 장관님 예. 이하 다음에 방첩사 있을 때 보면 검찰이 포렌식 도와주러 온다 예. 이런 말들이 약간 공란들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할 거라고 기대하기는 좀 어려워서 특검이라든지 국수본이라든지 공수처를 기대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서로 견제하면서 으르렁거리면서 수사는 경쟁을 하고 있으니까 예. 옛날보다는 좀 낭비된 영역도 있겠지만 조금 더 나은 상황은 맞습니다. 혼자 지고 가진 않으니까 저쪽에서 그렇죠.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덮었던 부분이 문제가 되니까요. 안 할 수는 없겠군요. 안 할 수가 없죠. 보는 눈들이 많아서 예.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창원지검인데요. 네. 거기는 어떻게 돼가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원래는 안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예. 누가 봐도 안 하려고 했던 거였고 그러다 떠밀려서 수사하게 됐고 아마도 그 명태균 보고서 명태균 씨를 기소하게 되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계엄을 선포하는 결심하게 된 동기가 됐던 걸로 많은 사람 추측하는데요. 이런 상태에서 이번에 뭐 지금 뉴스타파 저도 봤는데 정유미 검사장이라든지 이런 수뇌부는 몰라도 밑에 검사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많이 분노하고 멸시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권력자. 이렇게 되면 이제 자기도 살아야죠. 정유미 검사장도 살아야 되고 차장도 살아야 되고 각자 살기 위한 질주는 역시 창원에서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도 이제 뛰기 시작합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안 불렀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탄핵 인용이 돼서 면책 특권은 그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젠 불러야죠. 포토라인 세울 겁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미 말입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나와서 나는 명태균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거짓말을 할 때 아주 정말 새빨간 거짓말이었는데 그때 이미 자료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제 그 보도를 보면.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좀 창원지검에서 뜨끔한 걸까 책임이랄까 이런 건 생각 안 할까요? 아니 그거는 지금 명태균 씨 황금폰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사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계속 철저히 하고 있다라는 변명은 있을 거라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창원지검 변명이 틀린 말도 아니고요. 명태균 황금폰 최근에 나왔고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면책 특권이 있는 영역이었기 때문에 김건희 씨 소환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처럼 창원까지 오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근데 계엄 이후에는 이제 사태가 변했으니까 아마 포토라인 세우겠죠. 굉장히 어떤 적극적 수사를 기대해도 되겠군요. 이제는 이제 특검이 또 올 수가 있으니까 정권이 바뀔 수도 있고요. 지금 거기 있는 분들도 난 친윤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열심히 할 겁니다. 김건희 씨는 어떻게 되나요? 국민들 또 그거 궁금한데 언제까지 덮을 수 있나? 아니 이제 이렇게 되면 서울 고검에서 지금 최강욱 전 의원의 항고를 받아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운명과 함께 움직이는 게 있어서요. 아마 검찰에서 열심히 수사해서 바로 기소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여하튼 탄핵 인용 여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하나 더 임 검사님은 지금 이 코너 끝나도요. 공중파 끝나도 유튜브 하프타임에 계속 가신다는 말씀 들으셨죠? 네, 그걸 알고 있습니다. 혹시 가실까 봐. 네. 자,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일각에서는요. 물론 지금 피의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도주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물론 그냥 다 추측들이죠.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도주할게 되면 김학의 씨처럼 이제 법무부에서 긴급 출국 금지를 걸 테니까요. 그런 위험은 없습니까, 그러면? 도망가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어서 긴급 출국 금지 안 하고 법무부에서 법무부 차관 그 직무대행분이 살겠습니까, 어디? 국민들이 여러 걱정이 많아서요. 그동안 벌어진 일들 때문에. 그래서 그렇죠. 죄송합니다. 우리 다 검찰 때문인데요. 죄송합니다. 잠시 후에 시간 다 됐습니까? 지금 마지막으로 일단 이따 유튜브도 보시겠지만. 마지막으로 검찰에 대해서 어떤 이 청취자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든 건 검찰이지 않습니까? 검사의 한 명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을 만드는데 일조를 한 말리지 못한 사람이니까요. 제가 검찰을 대표해서 사과는 드리고 싶은 마음이 늘 있고요. 그런 마음으로 제가 부르시길래 달려왔는데 앞으로도 전 나가지 않고 검찰 안에서 검찰이 해체성으로 개혁이 될 것 같은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네.